안녕하세요. 오늘 강주 지역 전문대학 입학 정보를 맡게 된 서울여고 서점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모두 왜 대학을 진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왜 우리는 전문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험생 모두가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도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모두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진학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을, 어느 학과를 진학하려고 하시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주 지역에 있는 6개 전문대학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문대학에 지원할 때 유의사항에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전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형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유용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전문대학은 수시 지원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대학에서는 6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지만 전문대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가 있다고 하면 무제한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추천합니다. 일반 대학은 수시에 한 번만 원서를 접수하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1차와 2차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1차는 9월 23일부터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2차의 경우에는 11월 23일부터 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1차와 2차에 관련된 부분을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수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지원 전략에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 다시 안내 드리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일반계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특성화고 아이들보다 일반계고 학생들이 내신을 취득하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특성화고 학생이랑 같이 경쟁하기보다는 일반계고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성화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보다는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계생이랑 함께 경쟁하는 일반 전형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누구나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전형하는 전형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특별 전형은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신 등급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등급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학별 환산 등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신 등급은 대학이 반영하고 있는 여러분의 내신 성적과는 다릅니다. 또 하나, 전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고 특수한 과목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반영한 대학도 있고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우수한 교과만 반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대학이 조금 더 유리한지 이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전문대학은 모두 6개가 있습니다. 2개의 간호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간호대, 조선간호대, 그리고 호남 유일의 공과대학인 조선이공대가 있고 동강대, 서영대 모두 6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은 수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 광주 지역의 6개, 전남 지역의 9개의 전문대학의 경우도 모두 수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1%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학을 희망한 학생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시에 지원해야 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전문대학의 원서 접수 모집 기간은 모든 대학이 서로 동일합니다. 일반 대학은
대학마다 원서 접수 시작 날짜와 마감 날짜가 다르지만 전문대학은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9월 23일에 원서 접수 시작해서 10월 13일 날 원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다만 마감 날짜의 마감 시간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복수지원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중 유일하게 서영대학교가 복수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에서 1회, B그룹에서 1회 이런 전략을 대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면접고사일에 관련된 부분과 실기고사 일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실기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없습니다. 반면 동강대, 서영대, 조선이공대 일부 학과가 면접에 관련된 부분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의 학과와 대학에서 면접 일정에 관련된 부분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지원에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시 2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대, 동강대, 조선이공대에서만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지역의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에 관한 부분을 보면 유독 특이한 사항을 띠고 있는 대학이 한 대학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 관련된 부분이 91%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독 간호대는 선발 인원이 111명입니다. 이 중에 41명의 학생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37% 정도 됩니다. 수능에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정시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다른 대학은 거의 대부분이 다 수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수시 1차와 2차에 관련된 부분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별 모집 인원에 관한 부분들을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학과가 바로 간호학과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6개의 전문대학이 있는데 이 중에 조선이공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대학에 모두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총 829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치기공, 치위생, 물리치료, 방사선 이런 보건 관련 학과가 다수의 대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간호보건과 같은 의료 관련 학과들을 보면 광주보건대의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광주보건대는 대학의 명칭에 맞게끔 보건 관련 학과가 굉장히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아, 아동,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아교육과에 강주보건대, 동강대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사회복지학과에서 동강대, 보건대, 서영대, 조선이공대 흔히 이야기하는 2개의 간호대학을 제외하면 4개의 모든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 분야, 세무 분야의 조선이공대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항공, 호텔, 뷰티, 미용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학생에게 인기가 많은 뷰티, 미용의 경우에 4개의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리, 제빵, 식품 영양과 같은 외식 관련 학과의 경우도 동강대, 보건대, 조선이공대, 서영대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음악, 체육, 디자인의 경우에 조선이공대에서 타 대학보다 학생 선발 인원이 훨씬 더 많음을, 다양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계, 자동차, 자동화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조선이공대가 가장 눈에 띄는 대학입니다. 또한 서영대학교의 자동차학과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전기, 전자, 통신 분야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지역에 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다 보니까 전기공학과의 인기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중에 동강대, 서영대, 조선이공대 3개 대학에서 전기 관련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선이공대, 서영대. 서영대가 올해 생명화공을 새롭게 신설하여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턴 입학생이 가장 많은 학과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공대의 생명환경화공학과입니다.
그리고 부사관학과, 경찰, 경호에 관련된 부분은 동강대, 조선이공대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건축 토목의 경우에 동강대, 조선이공대에서 마찬가지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형 방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교과 성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전형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교과 성적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학생부 교과 성적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 대학은 광주 보건대학입니다. 서영대의 경우에 항공관광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영대 항공관광학과의 경우는 교과 성적 20에 면접 80%입니다. 이 학과의 경우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교과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오더라도 면접에 대한 대비 그리고 진로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만들어진 학생이라고 하면 항공관광학과를 진학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독간호대, 조선간호대의 경우는 교과 90에 출결 10%가 반영이 됩니다. 동강대의 경우에 군사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교과 80에 출결 20이 적용되고 있고 조선이공대 또한 교과 80에 출결 20%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출결을 반영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은 기독간호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동강대 6개의 대학 중에서 4개의 대학이 출결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대학이 한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이공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결 20에 봉사 20 그리고 면접 6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과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전형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결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독간호대학이라든가 조선간호대 같은 경우는 결석이 2일 미만은 감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결석은 무단결석입니다. 쉽게 보면 무단결석 2일까지는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강대와 조선이공대의 경우는 하루만 무단결석을 해도 감점 처리를 해나갑니다. 동강대 감점폭을 보면 5점이 감점당합니다. 그만큼 출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실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경우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학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기독간호대, 광주보건대 그리고 수능 최저에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걸 보면 광주보건대의 경우도 간호학과에 관련된 부분, 수능 최저에 관련된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강대, 서영대 전형 방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부분은 모든 대학에서 등급을 반영합니다. 석차 등급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학년 시기에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동강대학입니다. 반면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5개 학기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5개 대학, 기독간호대, 광주보건대, 서영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5개 학기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광주보건대의 경우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부분이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입니다. 334로 가든 233으로 가든 실은 3학년의 성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입니다. 20, 30, 50이기 때문에 2개 학년의 교과 성적과 3학년 1학기, 한 번 학기의 교과 성적의 비중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3학년 성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목을 반영하는 방법은 전 과목 교과 성적이 나오고 있는 등급이 산출되고 있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은 동강대, 조선이공대입니다. 반면 기독간호대, 강주보건대, 조선간호대는 국어, 영어, 수학 3개 교과군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서영대는 국어, 영어, 수학 교과군 중에서 우수한 교과군 2개 교과군만 반영을 합니다. 이런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시면 학기에 관련된 부분이나 교과목에 관련된 부분에서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분리에 관한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입니다. 기독간호대, 강주보건대, 동강대. 여기 보시면 기독간호대 출결 반영, 동강대학교 출결 반영 해서 10%, 2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에 관련된 부분, 조선이공대는 비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출결 반영하고 있는 대학의 출결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지역은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 자체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이 면접에 관한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전공에 관련된 가치관이나 잠재력 또는 인성에 관련된 면접입니다. 군사학과의 경우에 군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애국심이라든가 군인 정신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간단한 형태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공대의 경우에는 비교과 전형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비교과에서 출석 20, 봉사활동 20, 면접 60 그리고 이 대학의 경우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약간 부담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싫어하는 전형은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우리 지역 6개의 대학 중에서 조선이공대를 제외한 5개의 대학에서 일부 학과군에 대해서 최저학력이 적용이 됩니다. 그 최저학력도 대부분 간호학과에서만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독간호대나 조선간호대의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기독간호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각 5등급입니다.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5등급이 아니라 각각 5등급이기 때문에 한 영역이라도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이상에서 5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의 등급이 좋지 못하면 합격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주보건대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중 상위 영역 2개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탐구 영역에서 1개 영역의 등급, 평균 등급의 합이 합산해서 15등급이면 최저학력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동강대의 경우는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2등급으로 최저학력을 적용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최저학력 기준이 낮게 나옵니다. 교과 성적은 좋으나 최저학력을 충족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동강대 간호학과가 가장 좋은 우리가 노려볼 만한 대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영대의 경우에는 3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10등급 이내입니다. 조선간호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최저학력 기준이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전년도의 경우에는 국영수 등급의 합이 15등급이었습니다. 이번 입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6등급 이내로 살짝 완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보건계열의 입시 결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인 간호학과의 경우에 전형에 따라서 또 대학에 따라서 반영 방법이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결과에 관한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간호대의 경우에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4.01등급, 조선간호대의 경우에는 3.8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보건대의 경우에 합격자의 평균, 일반고 전형의 경우는 3.6등급입니다. 반면 특성화고 전형의 경우에는 3.2등급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일반계고 학생에 비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교과 성적이 일반적으로 더
우수하게 나옵니다. 광주보건대라든가 동강대, 서영대처럼 특별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하면 자기에게 해당하는 전형에만 지원하기에 유불리가 없지만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모두 전형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급적 일반계고 학생들은 일반고 전형을,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특성화고 전형보다는 일반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전문대의 경우에 수시 1차와 2차에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 1차가 2차보다 선발 인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시 1차의 합격자들의 성적보다는 수시 2차 합격자들의 등급이 훨씬 더 우수하게 나옵니다. 서영대의 경우도 1차는 4.2등급, 2차는 4.5등급 이런 식으로 좀 낮게 나와 있기도 하지만 동강대의 경우는 5.9, 4.9에서 2차에 관련된 부분이 1차 합격자들의 등급보다 1등급 더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수시 1차에 관련된 부분을 노려봐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치위생과의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 나가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인 내용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 등급보다 내 성적이 낮다라고 해서 결코 우리가 포기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올해 대학 입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수험생의 감소입니다. 전년도, 이번 연도 모두 10% 이상 수험생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대학의 입학 정원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지만 수험생의 인원이 2년간 총 22%, 2019년도에 비해서 22%의 학생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 관련된 부분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성적보다는 올해 성적이 더 낮게 나올 개연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작업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의 교과 성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저점을 보시면 7등급대에서도 지금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경과의 경우에 보건대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 학과의 경우도 6등급대에서 합격자들의 등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임상병리과의 경우는 코로나19의 혜택을 받은 가장 대표적인 학과군 중에 하나입니다. 광주보건대, 동강대, 서영대에서 6등급대에서 7등급대 이 정도의 교과 성적이 합격자들의 평균 그리고 최저점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과 치기공과의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기공과는 광주보건대에서 유일하게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6등급대 중반의 교과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과 성적에 대한 등급을 안내드렸고 우리 지역 대학 6개 대학의 개략적인 특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간호대학입니다. 기독간호대학은 광주 기독병원과 같은 재단입니다. 기독병원 바로 옆에 대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상 실습에 관련된 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년도 합격생의 평균 등급은 4.01등급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가장 중요한 지원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이 각각 5등급 이내입니다. 이 정도의 등급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이면 교과 성적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충원 합격에 대한 기회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독간호대학은 수시 1차에선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에 있는 6개 대학 중 유일하게 수시 1차를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선발 인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9.7%, 정시는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내드릴 대학은 광주보건대학입니다. 보건계열의 12개 학과, 인문사회계열의 2개 학과, 총
14개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93%, 정시는 6.9%를 차지하고 있고 조금 전에 안내드린 것처럼 3학년의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영수 교과 전체를 반영하고 있고 학년별 반영 비율이 20, 30, 50이기 때문에 3학년의 성적이 1학년, 2학년 성적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대학이 광주 보건대학입니다. 기독간호대학교가 간호학과만 선발하고 있는데 이 대학은 수시 1차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고 2차에서만 선발했었는데 광주 보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대 전형의 경우에는 수시 1차에 선발하지 않고 2차에서만 일반고 86명, 특성화고 12명의 학생이 선발되고 있습니다. 보건계열의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대학의 취업률이 64%대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보건계열의 광주 보건대 보건계열의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대학은 동강대학교입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갖춘 실무형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 그래서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주된 목표이고 최근에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의 상승이 눈에 띄는 대학 중에 하나가 동강대학입니다. 수시는 96%, 정시는 3.9%입니다. 특성화학과로 안내하고 있는 대학은 군사학과, 그리고 공간정보 드론과입니다. 드론과의 경우에는 호남지역 전문대학에서는 최초로 학과가 개설되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드리면 전체적인 동강대학교의 취업률은 71%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 건축학과,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의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성화학과인 군사학과의 경우에도 8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영대학교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복수 지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A그룹에서 1회, B그룹에서 1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 관련 학과에서 1회, 일반 학과에서 1회에서 한 대학을 지원하면서 2번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특성화학과로는 이크레이트 학과하고 생명화공, 항공, 관광과에 관련된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률 하면 전문대인 것 같습니다. 일반 대학의 취업률이 64%, 전문대학 전체가 71%, 서영대학교의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이 75.9%에서 일반 대학에 비하면 12% 이상의 취업률이 높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산학연계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사회맞춤형 반을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과, 전기과에서 교육과정에 관련된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 실습학기 운영에서 자동차학과가 기아차하고 연계해서 실습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빅그린 산단에 조성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취업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대학은 조선간호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가 캠퍼스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85%,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4.26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경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중요한 지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간호대학교의 선발 인원에 관한 부분, 수시 1차, 2차 정시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수시 1차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의 변화는 바로 수시 1차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학생 선발 비중도 42%로 매우 높은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끝으로 조선이공대학입니다. 호남 지역에 있는 유일한 공학 계열의 대학으로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연계 교육과정을 조선대학교랑 실시하고 있고 14개 학과에서 무시험, 연계 편입학에 관련된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턴 입학생에 관련된 부분이 278명이 발생했고 이 중에 생명환경화공과의 경우에는 매년 유턴 입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 학과 중에 한 학과입니다.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대기업 공공기관 취업 현황에 대한 부분이 975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름과 함께 취업자 명수가 나오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2018년도에 LG화학에 43명이 취업해서 전국 대학 중 LG화학에 취업한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가 바로 조선이공대학입니다. 강점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취업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고 무시험, 연계 편입에 관련된 부분 14개 학과에서 조선대학교의 무시험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편입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시각 애니메이션 컨텐츠 학과의 경우에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교 지원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대학은 수시 6회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시 1차에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최초에 합격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개의 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충원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전문대학입니다. 지금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고 하면 전문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대학에는 일반 대학과 달리 취업에 강점을 두고 있는 이색학과가 여러 대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학만큼 전문대학도 훌륭한 학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주 지역 전문대학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